다음 소식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 번만 나오시겠어요? 한 번만 나오시겠어요? 지금 베트남 근데 한국 업체는 우리만 나오고 네, 이렇게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 라이센스를 취득한 곳이 바로 지쿱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베트남 시장 오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베트남에 머물다 오신 김유신 지쿠퍼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럼 베트남에 오랜 시간 머물다 오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예, 제가 3개월 동안 네.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오. 예, 하노이랑 호치민이랑 다낭이랑 30개 지역을 계속 오고 갔었는데요. 제가 들어갔었던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그때는 정상적인 패턴으로 사업 설명회 하고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4월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격리, 아주 강제적인 사회적 격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집에서 밥을 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제 초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한 달 식비가 약 300만 원 이상 나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네. 지쿠퍼 분들이 많이 가 계신다고 하던데요.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가 계신가요? 초기에 이제 저희가 1월달, 2월달, 3월달 때는 네. 많은 분들을 뵀었어요. 제가 봤을 땐 100명 이상이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3월달에 비행기가 끊기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한 20분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셨구나. 예. 베트남 오픈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베트남 오픈이 늦어지는 건 뭐 지쿱의 잘못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비행기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사업입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려면은 8시간의 필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8시간의 교육을 받으시고 이수를 하셔야지만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사업자를 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8시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강사를 갖다가, 즉 8시간 교육받았습니다, 사인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강사를 국가 고시처럼 집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 날짜를 갖다가 계속 미루고 계세요. 왜냐면은 날짜를 미뤄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강사 시험 자체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월 달에 강사 계획이 나왔었는데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그래서 1차는 지금 강사 시험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2차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 나오게 되면은 그 강사 2차 시험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2달 후에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네요. 예. 네. 지쿱 제품에 대한 현지 베트남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쿱 제품을 많은 스파들을 통해서 유통을 하려고 뵀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싼 제품인데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죠?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제품인데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죠? 네. 이거 혹시 가짜 아니에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정도로 지쿱 제품이 가지고, 특히 케어셀라 라인, 네네. 이 케어셀라 라인은 기존에 그분들께서 쓰셨던 독일 제품, 아니면은 동남아 제품들, 중국 제품, 그리고 한국에서 수출한 제품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제품 때문에 사업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었어요. 특히 글로벌 브랜드들이 지금 진출을 했는데, 그 글로벌 브랜드들이랑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효과가 훨씬 좋은 걸 보시고, 게다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베트남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역시나 붐입니다.
우리 박항서 감독뿐만 아니라 네. 삼성, 뭐 LG 많은 기업들의 선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고요. 그 상황에서 제품까지 좋아 버리니까 뭐 게임은 오버될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은 엄청 뜨거운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고 계신가요? 베트남에는 정말 많은 네트워커들이 있으세요. 근데 회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 30 몇 개 정도 되다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폐쇄를 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0개 정도의 언저리로 남아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싶어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었던 분들, 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싶으셨던 분이 첫 번째들. 그리고 한국계 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하고 싶어서 이미 나가서 프리마케팅을 많이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직후밖에 오픈이 안 되니까 그분들 또한 저희한테는 굉장히 호의적이셨고, 직후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첫 번째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요, 뷰티 스파 계열들이시더라고요.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스파들이 있습니다. 스파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급 스파 이런 것들이 아니고 피부 관리실, 그 다음에 1인 개인 샵들로 하는 그런 스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스파들에서 저희 제품을 갖다가 스파용 제품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중적으로 이제 스파를 공략했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뷰티에 관심이 많은 20대, 30대 여성분들이셨습니다. 베트남이 정말 매력적인 시장인 거는 1억 가까운 인구 중에서 70에서 80%가 20대, 30대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이 젊은 나라에 뷰티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네일 아트가 베트남인들에 의해서 점령이 됐어요. 그 정도로 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서 온 싼데 저렴한데 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시고 그분들의 전향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초기 오픈을 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세 번째 군, 예, 뷰티를 근간으로 해서 내가 정말 이뻐지고 사업을 펼치고 싶다. 또는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수요가 합쳐진다면은 직후에 아주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김윤신 사장님께서는 베트남 사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의 140개 업체가 달려들어서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베트남의 1억 가까운 인구에 한 20개 정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이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업이에요. 훨씬 더 경쟁이 덜 하겠죠. 네네. 게다가 두 번째는요, 지금 1위인 업체가 글로벌, 2위인 업체가 또 글로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회사들이세요. 근데 그들 매출이 1,000억이 안 돼요. 1억의 인구를 가지고 1,000억도 안 되고 1위 업체가. 두 번째 업체는 500억이 안 됩니다. 즉 뭐냐면은 직후비 한국계 기업으로는 처음 들어갑니다. 저는 글로벌 기업의 제품들은 굉장히 비싸요. 저한테도요. 아직요. 그런데 직후배 제품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 겁니다. 한국계 기업에서 만든 오리지널 제품인데 어떻게 이 가격? 이 얘기가 항상 나오니까 가격 얘기할 때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제품입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찌푸리다가 네. 저희가 가격을 딱 얘기해드리면 막 웃어요. 편안하게. 예. 그게 왜 그럴까를 본다면은 한국에서 직후비 1등을 하기는 이제 더 많은 기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베트남 1등은 적어도 1년, 2년 안에는 충분히 직후비라는 회사가 올라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에서 첫 번째로 1등 할 수 있는 시장, 그게 바로 베트남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와, 전망이 진짜 대단한데요. 네. 그럼 우리 김윤신 사장님께서 베트남 사업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더라 뭐 이런 정보가 있으시면 몇 가지만 이렇게 공개해 주시죠. 예,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이에요. 네. 제가 3개월 동안 확실히 느꼈던 겁니다. 첫 번째는요, 베트남 리더들이 한국 리더들보다 뛰어납니다. 예,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수준이 뛰어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웰 트레이닝 된 리더들보다 그분들께서 제가 시스템을 만드시는 걸 보니까 뭐 대단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는 물론 경쟁은 심하지만 배송도 잘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자 가입할 때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사인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베트남은요.
사업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유지하고 그다음 배송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사실 한국 앱에서는 너무나 많이 낙후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글로벌 다이아몬드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들이 척박한 환경을 이길 만큼 시스템이라든지 수준들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서 이제 저는 베트남 리더분들이랑 좀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을 3번 보고 저의 포지셔닝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열심히 뒤에서 물 나르고 네. 그 다음에 밥 해드리고 네. 예, 이렇게 하자. 이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특히 글로벌 사업은요, 그 나라에 계신 분, 베트남이니까 네. 베트남 리더들이 펼쳐나갈 수 있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미국계 회사들이 한국에 왔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철저히 한국에 있는 리더들을 잡고 한국에 있는 리더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 확 한국에서 정착을 했듯이 저희도 똑같은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냐면은 바로 베트남 분들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준이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한국 리더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분들을 존중하고 베트남 리더들이랑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베트남 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사업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는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이랑 일하기보다도 베트남 분들이랑 거의 일했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전국을 돌아다닐 때도 막 무건 수행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네. 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44살이지만 하얀 피부를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케어셀 제품을 통해서 이제 얼굴이 많이 좋아졌고 네. 비포 애프터라든지 이런 검증력들을 갖다가 제가 조금 더 신뢰성 있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싱을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분을 갖다가 리크루팅 하고 한 분의 공을 많이 들이면 그분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셔오더라고요. 한 명이 여러 명의 가족들을 컨택하시고 이 가족들이 또 가족을 컨택하시고 또 친구들을 컨택하시고 지역사회 문화도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베트남에서는 참 제품에 많이 충실해야 되겠구나. 제품을 많이 보여드리고 그렇죠. 예, 제품을 알려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베트남 분들, 현지 분들께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저희는 뒤에서 서포트하고 저희는 그분들께서 부족해 하시는 부분들,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채워드리는 데 집중하는 것. 즉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을 글로벌로 펼쳤을 때는 발휘해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근데 반면에 또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이렇게 유의해야 될까요? 정말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이거는 한국 분들의 성향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한국 분들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말 있잖아요. 그분들께서 언어를 다른 걸 쓰시고 못 알아들으신다고 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너, 반말이죠. 네네. 네. 그리고 한국 분들 성향상 자기가 주도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예. 어차피 그렇게 사업을 네. 하셨으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는 그분들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베트남 분들께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국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과 전쟁에서 이긴 유일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자존심,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그 국가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 스폰서 국가라는 것으로 그분들께 하대하시거나 그 다음에 그분들께 명령하시거나 그분들께 뭔가 요구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죠? 네. 다 압니다. 그래요? 언어는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할 때도 항상 존댓말, 한국어를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그분들과 인사할 때도 항상 인사를 따뜻하게 하시고, 그분들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글로벌 사업,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한국인들은 포커싱을 하셔라. 이게 제 팁입니다. 야, 정말 꼭 유의해야 할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김유시 우리 지쿠퍼님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 베트남의 지쿱의 모습을 그려보신다면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지쿱이 베트남에서는 1등 할 겁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시일이 언제냐? 저는 올해 잘 갖고 놓으면은 내년, 내후년. 저는 1, 2년 안에 베트남 1등, 베트남 넘버원 지쿱이 먼저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한국계 기업에서 최초의 진출이고요. 가격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한국계 제품, 한국이 화장품 잘 만드는 거는 너무 잘하시거든요. 네. 거기에 한국의 프리미어 이미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베트남과 한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서로 협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박항서 감독님께서 더 파이팅 해주셔가지고 네. 최대한 더 우승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 지쿱이 사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합해진다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과는 몇십 년 동안 만들어졌던 베트남 시장에서 1위는요, 쉽게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베트남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정착을 잘 하실 수 있을지 더 배려하고 더 봐드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저희의 몫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워낙 잘 하시잖아요. 제품 너무 잘 만들어주시고 저렴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서 갔다 와서 주부습진이 생겼어요. 제가 설거지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지금 보시면은 제 네. 손이 굉장히 이렇게 까칠까칠합니다. 하루에 5끼씩 밥했고요. 이야. 네, 제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수정 캡틴처럼 쿡방을 한번 이렇게 찍는 건 어떠세요? 예. 삼계탕 편과 네. 고기 굽는 편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자부심과 자존심, 이거를 지켜드리면서 그분들의 젊은 파워, 우리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젊은 파워들을 같이 협업한다면 저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저 인도네시아 라이선스도 받았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외의 국가들, 태국까지 이분들과 함께라면 전 충분히 저희가 동남아시아 시장, 이 아세안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세아에서 저희가 1등 해보죠. 뭐. 1등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파이팅입니다. 예. 네,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